검찰로 대표되는 수사관은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그러니까 수사를 한다 그러면은 집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것이 바로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한 공무원들은 정의를 지키는 공무원이 분명하죠. 그래서 이러한 정의를 지키는 일은 그 절차 또한, 그리고 그 집행하는 과정 또한 정의로워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흔히 수사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매우 엄격하게 헌법과 법률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사를 할 때도 역시 매우 정의로워야만 그것이 유효한 그러한 수사가 된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언론에서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아주 자주 보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면은 검찰은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일까? 그것은 조사하려고 하는 대상, 그러니까 피의자라고 한다면 피의자를 구속 상태에 두고 수사를 하려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재판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이러한 시기를 형사사법 절차에서 수사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수사는 누가 하는가? 수사는 수사관이 합니다. 그러면 수사관은 또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수사관은 공무원이지요. 공무원 중에서도 수사 업무의 능력이 뛰어나다, 수사 업무 능력이 있다,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그 임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렇다면 수사관은 수사를 잘해야 하겠죠. 수사를 잘한다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무조건 사람을 윽박질러서, 겁을 줘서, 혹은 몰래 증거를 훔쳐서 이렇게 수사를 잘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그래서 매우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령이 허용하는 국민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그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정확히 법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범위 내에서만 그러한 자유 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 수사를 하는 공무원이 이러한 자유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권능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그는 그때부터는 압제자,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체포를 생각해 봅시다. 흔히 체포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둑을, 강도를 체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도둑을 체포하고 강도를 체포하는 것은 현행범일 경우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현행범이 아니죠.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은 이 사람이 도둑일 것 같다, 이 사람이 강도일 것 같다, 그래서 정말 그런지를 밝히기 위해서 체포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했던
분명히 유죄인자를 체포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죠. 그렇게 체포를 했을 때 유죄로 되는 경우도 있고 결과가 무죄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결백해서 무죄로 되기도 하지만 입증에 실패해서 그래서 유죄로 될 수 없는 경우, 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확실히 결과적으로 전혀 틀림이 없는 유죄인자를 이 수사관들이 잡고 있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체포를 할 때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에 의한 체포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제1항에서 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일반 국민들은 수사관이 체포를 한다,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를 한다 하면은 그냥 믿고 손 놓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도 수사관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그 주체가 그러다 보니 법에 의한 행위만을 철저히 하지 못하고 선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법으로서 그리고 국민이 그들을 바른 자리로 돌려보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이것을 보고 수사기관이 저 사람은 불러도 오지 않을 것 같다. 보니까 수상하다. 아주 인상도 험악하고 그리고 성실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의적인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체포하기 위해서 혹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그 조건으로 이렇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어떨 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이러이러한 그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하고자 하니 몇 월 며칠 출석을 해달라. 이렇게 출석을 청구를 했을 때 그것을 알렸을 때 무시하고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또 했는데 안 가고 이런 식으로 통상 한 3번쯤 불응하게 되면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체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것도 형사소송법 제200조 2 제1항의 요건을 갖췄을 때 이 법률에서 어떠어떠하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라는 이 말은 대단히 엄중한 표현입니다. 상당한 이유라는 것이 그냥 생각하기에 상당히 그런 것 같아. 이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상당한 이유라는 것을 내세워서 불가침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상당하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침해할 수 없는 그 국민의 자유를 그래도 잠시라도 침해할 수밖에 없는 그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쉽게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쉽게 인정할 문제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정확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고 입증하고 하는 이 수사관들의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의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 이 부분에서 참 좀 국민들은 그거야말로 수사관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수사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나간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를 들은 분들은 알겠지만 공무원은 예외 없이 법 로봇입니다. 반드시 큰 데서부터 세밀한 데까지 법령을 차근차근 찾아서 그 매번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 이 경우는 지금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은 응하지 않을 것 같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번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체포나 구속의 그 요건을 구비했다고 판단을 받았던 그런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사건에도 역시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았을 때 그리고 또 실제로 확인을 해 봤을 때 이번 사건에 불응할 것이 명백하다. 그렇게 되면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다는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라는 이 부분은 수사기관이 더 입증 책임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은 이렇습니다. 체포나 구속은 수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나쁘니까, 죄질이 나쁘니까 구속을 해서 혼 좀 나봐라. 체포를 해서 겁을 주자. 그런 것은 전혀 허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수사를 하기 위해서 법령이 정해놓은 그 요건을 구비했을 때 법령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체포와 구속인 것입니다. 체포라고 하는 것은 강제수사의 방식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강제조치는 이런 것입니다.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것을 확장 해석을 해도 안 되고 유추 해석을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불가침의 국민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체포와 구속은 수사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수사는 조사하는 것하고 같지요. 그러면 이 조사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르면 이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서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것이 수사라고 하면 왠지 좀 무섭게 여기던 국민들이 겨우 그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수사라는 것은 수사기관에 수사관이 피의자인 국민을 여기로 좀 오십시오 해가지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하는 진술을 듣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여러분이 길을 걸을 때 누가 여러분에게 물었을 때 여러분은 답을 합니다. 선선히 하죠. 그런데 답을 할 의무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원래 계획에도 없던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의 에너지를 거기에 투여해서 나의 의사결정, 판단을 해서 그 사람에게 답을 해줍니다. 여러분은 그럴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특정 장소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와라 하면 여러분은
갈 의무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갈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은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이 답을 하게 할 수 있다. 답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이 별거 아닌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피의자인 국민은 그 시간에 그곳에 가서 상대방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 내용까지 상대방이 제어하지는 못하지요. 유죄라고 말하라. 이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전 단계까지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유를 누리는 우리 개인인 국민이 그 순간에 자기가 자신의 일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됩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바로 그러한 것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국민은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규정이 없으면 수사관은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체포 또는 구속의 그 후보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 수사에 협력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만일 출석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 그 사람은 결코 체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구속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만일 출석 요구에 응하는 사람, 수사기관, 수사관의 수사에 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체포를 한다든지 구속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애초에 법령의 그 목적에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게 됩니다. 흔히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그러면은 몇 가지 요건들을 이야기하죠. 뭐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그것은 충분한 요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런 공통점들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나중에 판단을 했다.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원칙은 수사에 협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체포도 불가하고 구속을 하는 것도 불가하다. 그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의심스럽다. 이 사람은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체포 또는 구속을 했다면 그 수사기관은 위법행위를 한 것이 되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혹은 일반적인 수사관이 정의를 집행하는 사람들이면서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는 공무원이다. 그리고 체포라든지 구속이라는 것은 이런 경우에만 필요한 것이다. 그 선은 관행이 아니라 법의 정신, 법의 제정 목적에 따라서 미리 정해져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